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2.63%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78% 상승 마감하였어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뭐했다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럴 만한 이유를 꼭 찾아야 된다면 수급이죠. 당연히 수급이고, 실제적으로 기존부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어디 여기서부터 물량을 뭐했다? 모았다. 그 모았던 물량이 여기서 뭐했다? 못 나갔다라 그랬죠. 그죠? 못 나갔어요. 결국에는 더 빠지면 지들도 손해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특히 외국인, 우리는 외국인 수급만 보면 돼요. 뭐 코스피의 개관들 물량이 많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쟤네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놈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호가가 한번 만들어지면, 거래가 성립이 될 때까지 그 호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결국 10년 전에 1억짜리 집이었다면 10년 후까지 매매 호가, 결국 사고팔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집은 뭐 눈에 보이는 거는 10억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1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매매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런 보여주기 위함을 누가? 개관이 만드는 거예요. 개관이. 특히나 개관이. 거기에 외놈도 포함이 되지만 한국 물량이기 때문에 개관한테 조금 더 이 시장 주도자의 물량을 좀 더 준다. 결국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든 시비 발행을 하든 뭐 유상증자를 하든 뭔지라를 하든 뭐 상장을 하든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누구? 요 새끼들이라는 거죠. 얘 새끼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새끼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팔아대면서 누군가 사주면서 매수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들이 다 팔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것들이 물량을 들고 있죠. 결국에는 뭐 매매로 뿐만 아니더라도 지들 물량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많다 이거예요.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장을 분할을 한다든지 뭐 액면 병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유상증자를 받는다든지 사채를 끌어다 쓴다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 지들 물량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려고 물량을 던지고 사대면 그거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코스피 특히나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개관놈들 뭐 외국놈들 많이 샀다. 오늘처럼 많이 샀으면 뭐다? 내일은 오전 정도만 좀 강하고 오후에는 윗골이 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목요일날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화, 수, 목, 금, 토 뭐 다음 주 설 전까지 미친듯이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없을 거다. 미국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없을 거다. 그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오전까지 상승하다가 내일 쳐밀려요. 오후부터 쳐밀리기 시작해서 수요일 쳐밀리고 목요일 오전까지 쳐밀리다가 오후에 반등하는 그림 만들어내면서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 내내 흐름이 좋은 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뭐 내일부터 주구장창 쭉 빠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옵션 만기일까지 오르다가 옵션 만기 이후부터 이제 주구장창 빠지는 거겠죠. 뭐 이래나 저래나인데 뭐 어찌됐든 단기적인 상승의 포인트까지 뭐 했다?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 단기적인 상승의 포인트 부분까지 거진다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고, 어찌됐든 물량을 많이 쳐샀기 때문에 여기 갭자리 또 분명히 매꾸로 내려올 거다.
그게 찍고 다음이냐 아니면 바로 다음이냐 뭐 그런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710포인트까지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있지만 뭐 했다? 또 키 맞추기가 아니다. 내릴 때 키 맞추기 했다 그랬죠.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내려가면서 키를 맞췄다고. 그럼 올라가면서 또 뭐 할 거다고? 키를 또 벌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또 그런 흐름이다. 결국 코스피만 주구장창 산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시장이 좋지 않아도 시장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우량주들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 돈 있는 놈들 그리고 외놈들 개관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도 분명히 생각하지만 굳이 돈 있는 이게 무거운 종목을 그렇게 모아가지는 않는다. 우리는 뭐 한다? 코스닥 위주겠죠? 물린 종목에 물을 타든 아니면 그날그날 뛰어오르는 불나방 전략을 쓰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부담없이 쳐올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들 물량이니까 개인의 물량은 소수니까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사고팔고를 난리를 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도 사고팔고 계속 이질을 한다 그랬죠. 저번부터 이게 계속 쌓이는 물량이 생겨야 코스닥도 좀 뭐라 그럴까요? 튼실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낼 텐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지랄이에요 얘는. 뭐 요지랄 그림이에요 그냥. 왜? 샀다 팔았다 해버리니까. 그죠? 물량이 좀 차야 된다. 누구? 외놈들 물량이. 개관들 물량은 그닥 쓸모없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일 코스닥도 705포인트 넘어서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705포인트 못 넘어서면 윗꼬리 달고 내려올 거다.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봉이나 월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주봉이나 월봉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애매할 땐 인버스 봐야 되겠죠. 인버스도 요 자리였죠. 3,600원대. 그죠? 박스권 상단 요 자리 뚫어 올리면 난리 난다.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3,600원대. 그죠? 요 자리를 뚫어 올리는 게 그때 관건이었어요. 3,600원대까지 먼저 찍고 밀릴 거냐 아니면 눌렸다가 3,600원을 도전할 거냐. 찍고 밀려버렸죠. 밀리더니 미친듯이 밀리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금리 인상 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 할 생각이 없다. 안 좋은 발언이 나왔지만 더 이상 밀 것도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이제 저점이 거의 다 왔나 보다. 결국엔 나스닥 시장이 오르고 밀리고가 누구? 테슬라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 애플 시총이 있었던 놈들이 주저앉으면서 그에 비해서 다우존스는 벌떡 세우고 있죠. 존슨을 건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량한 기업은 건장하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꿈의 기업들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미친듯이 그냥 그때 바람 불어서 히트 쳐서 그래서 갔던 놈들만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한국보다 외국이 더 강할 거다. 왜? 외국은 실적으로 가는 나라니까. 우리같이 테마주 바람을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다. 대신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앞날에 대한 미래, 꿈, 그리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테슬라 같은 꿈의 기업이 움직였던 거예요. 이렇게 미친듯이. 이제 그 꿈은 사라졌다. 돈을 묶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은 미친듯이 쳐 박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결국에는 인버스도 눌렀고요. 이제 뭐 거진 다 눌러왔죠. 얘는 이제 3,000원, 3,100원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3,000원 기준 잡아야 되고 그 중간이 3,030원이네요. 3,030원 중심 잡아서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가 뭐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하게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는 뭐 했다? 깨졌다. 그러면 이 추세는 이제 지워버리고 밑에서 기어 올라오는 이 추세선, 그럼 즉 303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요런 삼각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요런 관점으로 요런 삼각 패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나타난다. 거기에 대해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관점이겠죠. 여기서 많이 있냐 위에서 많이 있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결국 시장이 좋지 않았고 작년 내내 별로였기 때문에 올해 실적 시즌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시장이 돌아설 수 있을 거다, 추세적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발생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못해도 한 4월 달까지 정도는 바라고는 있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뭔가 이슈가 없어요, 시장에.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당장 바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난린데 부동산도 난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네 어쩌고 난린데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시장이 좋아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돈 있는 놈들이 좀 더 처밀 거 처밀어야 지들이 이제 살 포인트를 만들 거다. 돈 있는 놈들은 분명히 그 돈 다 가지고 있다, 현금으로. 밑에서 이제 아가리 벌리고 있을 거예요. 내려오면 뭐 할 거라고? 주워 담을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 결국 돈 있는 놈들만 돈을 버는 거고, 돈 있는 놈들만 정보가 좀 더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발 빠르고, 한 발 빠르다라기보다는 우리보다 맥점에 매수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밑바닥에서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턱대고 시장이 돌변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요. 누군가, 돈 있는 누군가가 던져지는 무언가를 밑에서 다 받아버리니까, 얘가 받아갖고 쳐 올리니까, 뒤에서 쳐다보던 중간 돈 있는 애들이, 나도 하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옆으로 가면 돈을 번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면 오후에 조정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 조정이 인버스 기준으로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결국엔 얘도 3,100원 위로 또 안착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밑바닥까지 처음 밀어놓고 미친듯이 쳐올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도 현재는 어디? 구름대 상단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내일 시가를 구름대 위로 안착시킨다면 뭐다? 위로 한 번 정도 쏘아 붙이고 윗골이 달면서 구름대를 다시 기어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61,500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1,000원에서 61,5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리만 지지받으면 결국엔 어디까지? 다시 한번 62,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뭐 한다? 또 박스 친다. 계속 이 반복을 좀 할 거예요. 왜? 시장이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또 삼성전자에서 로봇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요런 애들이 좀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그죠? 정말 뭐 미친듯이 빠졌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강하게 쳐올렸던 요 자리, 3번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강하게 쳐올렸기 때문에 빠질 때 요 자리를 다 반납시킨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한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죠. 2070원 2050원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관점인 거고, 위로는 2,400원을 뚫어 올릴 거냐 올리지 못할 거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 결국 요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을 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요 박스권을 기준 잡아서
위에서 버티는 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250원 위에서 버티는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할 거다? 한 번 정도는 더 뚫어 올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2900원에서 295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하고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지금의 자리는 조정이냐 눌림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고요.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눌림으로 가는 거고, 대신 이 다음 자리는 무조건 뭐다? 조정이 나와야 된다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카카오도 오랜만에 머리통을 좀 들었네요. 일단 단기 박스권 추세는 올라타긴 했는데, 올라타긴 했어요. 그러면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올라타긴 했으니까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는 59,500원. 요 자리 크게 6만원 기준 잡으면 되겠네요. 59,500원에서 6만원.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이랬든 저랬든 64,000원대 64,000원대까지 한 차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4,000원에서 6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하고 눌림을 겪을 거다. 그 눌림이 6만원 위에서 형성이 되면 뭐다?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확률이 높다. 얘는 이제 바닥을 확실히 찍고 뭐가 나온다?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그림 안에서 이해되시죠? 바닥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서는 차트가 돌아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안 나와요. 왜? 이 평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횡보하면서 요거까지는 잡아 당겨 올려놓고 요 위에 것만 남겨놔야 될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며칠 전에 이 두바이 뭐 1조? 1경?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한가 부근, 히림은 상한가를 갖고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박스 자리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 박스권을 횡보할 거냐, 이 위를 뚫어 올려야 된다. 못 뚫어 올렸기 때문에 다음날 뭐 그냥 어거지로 갭으로 눌러놨잖아요. 결국엔 요 기준이에요. 요 자리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어요. 대신 위에가 막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뚫어 올리지 못하면, 34,000원을 뚫어 올리지 못하면 뭐해라? 일단 던져라. 왜? 기다리다가 누군가는 실망 매물을 던져낸다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럼 또 쌍바닥 찍고 추세 만들어가지고 가야 돼요. 요런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34,000원 뚫어 올리는지 보시고, 밑으로는 이제 다시 또 3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유시는 여전히 요 박스권이고요. actually 제일 꼴등이라는 거죠. 얘는 34,500원 위로 안착하는지부터 보시고, 얘는 웬만하면 본전 줄 때 정리하시는 게 낫다. 왜? 남들 갈 때 확실히 수익 구조가 떨어진다. 결국 이슈가 강하다면 남들이 가고 한계가 있으니까, 상한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고 그거에 대한 콩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데, 콩고물은 받아먹을 수 있는데 그게 강하지 않으면 뭐한다? 얘는 그냥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냥 괜히 그거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안 간다라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 얘만 미친듯이 더 빠진다.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장이었던 히림은 그래도 수급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우대가리부터 먼저 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누군가가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왜? 저점을 계속 높여가요. 고점을 높여가고. 그럼 여기서 다음날 고점이 높아가고 또 저점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들고 있어도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수급이 바뀌기 전까지. 결국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 앉았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11,000원 기준으로 크게 이탈을 하냐 하지 않느냐를 체크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많이 밀리더라도 1,700원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휴림 로봇 했죠? 그럼 유진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같은 유신이에요. 유신처럼 얘는 콩고물 주워 먹는 자리다. 얘도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상승을 했었고 휴림보단 약했긴 했지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대주주 물량이 50%면 뭐 회사가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이 유통 물량이 좀 가볍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발자에 부근을 하고 있는데, 수급이 훅 들어왔다가 훅 빠져나가요. 그만큼 매물이 아직까지는 뭐하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물이 많은 이유는 휴림 로봇보다 덜 빠졌기 때문이에요. 얘는 강하게 요렇게 쳐올렸던 요 자리 있죠. 누군가가 매수를 강하게 쭉 끌어올리고 그 다음부터 빼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구장창 밀려버린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유진 로봇은 기존에 한 차례 올렸다가 눌러놓고 올리고 누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을 여기서 한 차례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한 차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 차례 또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다가 수급이 조금이라도 끊기면 밀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기다렸던 누군가는 팔기 바쁘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서 꼭 지켜야 될 자리의 부근은 당연히 4,500원 기준 잡고요. 요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4,800원대 도전한다라는 거고, 그 4,8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5,000원에서 5,2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